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0에서 7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주말부터 이어진 비의 영향으로 공기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빗길, 도로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연일 열리고 있는 횡성군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과제 함께 짚어보고요. 꽃을 주제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향기로운 전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합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노인 1000명당 경로당 수는 8.7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75개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많은 겁니다. 강원도의 노인 1000명당 노인복지관은 0.04개, 노인교실은 0.2개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강원도 내 저수지의 수질은 대부분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 저수지 34곳의 수질은 매우 좋음이었습니다. 이는 공사가 관리하는 강원 저수지 55곳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간 좋음과 좋음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시로 주소를 옮긴 대학생에게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상지대, 한라대, 강릉원주대와 경동대 재학생입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1학기 주소를 원주로 옮긴 대학생 290명에게 주소 이전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각양각색의 축제가 열리며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요즘이죠. 이 같은 축제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을 살리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횡성군을 중심으로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횡성군 의회 백오인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오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횡성군 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횡성 지역 축제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에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축제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축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제가 우리가 원하는 축제, 그다음에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자세히 좀 따져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성군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군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나는 축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여부를 좀 따져서 효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5분 재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지자체마다 많은 축제를 또 육성하고 있는데요. 횡성에서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지자체마다 진짜 여러 가지 축제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좀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이게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지역의 인구는 중등부상 인구는 정체기를 맞고 있고 내지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겠냐라는 취지에서 축제라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 인구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 각종 축제를 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의 특산물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좀 홍보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팔아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취지가 가장 큰 어떤 축제를 개최하는 취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축제를 개최하는 취지가 지역 인구 정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개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 특산물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현재 횡성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축제들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축제라고 보면 횡성 한축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마침 오늘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가 되는데요. 가장 그래도 횡성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축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로 지금 축제가 이 읍면별 횡성군에 9개 읍면이 있는데요. 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천면 같은 경우는 호수길 축제를 하고 있고요. 둔내는 토마토 축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안흥은 찐빵 축제, 청일은 더덕 축제, 그리고 강림면은 녹음문화제, 그다음에 공군면은 소맥 축제, 이렇게 지역별로 좀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횡성군 차원에서 이 모빌리티 페스타, 그다음에 평상숲 축제, 효축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축제들이 지금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해마다 이 횡성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 계속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만들어진 축제는 없애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축제를 매년 그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축제들이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인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축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매년 개최하는 축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좀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제를 위해 설립된 또 전문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횡성군에는 이런 전문기관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횡성군은 지난 2017년도에 이 횡성 한우축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횡성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껏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문기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문화재단에서 앞서 제가 많이 축제들 말씀드렸지만 한우 축제만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를 이 횡성 문화재단에서 전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 지역의 이해관계다 이런 부분들이 얽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전국적으로 좀 반려동할 수 있는 축제들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전담해서 좀 맡아서 개최할 필요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새롭게 유입될 인구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이 축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읍면별로 이렇게 각 축제가 하나씩 열린다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민들의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해가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축제가 뭔지에 대한 여부 이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축제가 늘어나면서 이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한정된 재정을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어떤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읍면별로 거의 n분의 1식으로 예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규모나 어떤 축제가 어떻게 열리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예산을 분배하는 것보다도 어떤 축제가 좀 더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따져서 잘 되고 있는 축제에는 좀 더 예산을 더 반영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잘 안 되는 축제는 좀 약간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분배가 되고 하면 조금 더 발전된 이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지역의 축제 가운데 또 횡성군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횡성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지자체 축제라는 게 거의 지자체 위주.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축제가 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평창의 송어축제 같은 경우도 관의 도움 없이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되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주민들 주도로 해서 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이게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하는 이 축제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점점 좀 줄여가는 이런 축제가 돼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축제들이 결국에는 성공한 축제 끝까지 생존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횡성군의 축제와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말씀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저희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축제.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축제를 여는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다른 지자체의 경쟁 이것도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더 경쟁력 있는 축제가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려내서 좀 더 나은 축제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이나 횡성군 의회에서는 이 저비용 고효율의 이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횡성군의 축제들이 지역의 성장과 화합을 이끄는 짝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횡성군 의회 배고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긴 연휴 마치고 돌아온 일상에 적응하느라 피곤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전하는 따뜻한 전시가 준비됐습니다. 갤러리원에서 진행되는 꽃비 김은경 작가 초대 개인전인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준비됐다고요? 네, 이번 전시는 꽃비 김은경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안개꽃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개꽃과 또 일상에서 작가가 마주한 꽃과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작가는 삶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순간을 안개꽃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색 안개꽃이 가진 꽃말인 탄생과 죽음에 대한 축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꽃들을 받쳐주면서 이 꽃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안개꽃의 특별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흰 안개꽃뿐만 아니라 성공을 의미하는 노란 안개꽃, 성공을 축복하는 분홍 안개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개꽃에 따라 힐링과 위로의 시간을 선물하고 이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꽃비 김은경 작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수채화 작품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진행을 계속하다 보면은 아크릴 소재로 수채화의 따뜻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좀 큰 작품들도 있고 메인 작품이.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소중한 순간? 네, 나의 안개꽃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주제고요.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안개꽃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개꽃이 가지고 있는 그 꽃말이 우리 인간의 삶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4층이거든요. 그래서 4층에 올라오셔서 조금 휴식하고 싶다, 아니면 좀 이렇게 그림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4층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대드립니다. 네, 전시 주제와 의미도 참 따뜻한데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나요? 네, 수채화로 활동하던 작가는 6년 전부터 아크릴화의 매력에 빠져서 아크릴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수채화를 했던 만큼 수채화의 특징인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수채화의 따뜻함을 아크릴로도 표현하는 게 이 김은경 작가의 그림만의 개성이 됐습니다. 이번 전시장에서도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색감의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 안개꽃 위주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작가가 혁신도시 주변에서 마주친 풍경, 또 시장의 가게 모습같이 소소한 또 일상의 풍경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갤러리원에서도 이렇게 다채로운 색으로 삶의 온도를 표현하는 작품을 통해서 도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달의 전시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시 공간에 관해서 갤러리원 안수연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그 꽃비 김은경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안개꽃 그림을 전시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전시 일정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무료로 관람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연중무휴로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시 주기가 매번 다르긴 한데 아마 내년부터는 2주 간격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한 3주 간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금 짧게 해요. 7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은 광미래 작가님이라고 작년에도 진행하셨던 작가님이십니다.
네, 전시 주제와 소재가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작가가 그림을 통해 전하는 위로의 시간 느껴보고 싶다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러리원에서 어제 시작된 이번 나의 안개꽃 그리고 산책전은 30일까지 연중 무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작가의 설명 노트와 함께 전시를 또 편하게 둘러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심 속에서 마음의 휴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 이번 긴 연휴 마치고 일상의 충전을 잠깐 하고 싶다면 전시장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북권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유산 장릉에서 음악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역사학자와 시인, 음악가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이 특히 기대된다고 합니다. 영월 장릉 숲속 음악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예, 장릉 숲속 음악회는 인문학 강연과 음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어제인 12일 날 시작해서 18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인 25일 이렇게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신병주 교수의 강연과 안디아모의 국악 퓨전 공연이 그리고 25일에는 임용환 역사학자의 인문학 강연과 음악 여행자의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저명한 인문학자의 강연과 아티스트의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좋은데 사전 예약은 100명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현장 입장객도 참여할 수 있어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계유산 장릉 경내에서 진행되는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감성이 조화되는 힐링의 시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운탄고도 1330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강원도의 역사와 자연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엔 영월을 중심으로 한 테마 걷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걷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인가요? 예, 이 행사는 강원 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로서 폐강 지역 역사와 가을의 자연을 주제로 한 이제 트레일 코스 걷는 길인데요. 이번에 18일 날 토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운탄고도 1330은 영월 청령포를 시작해서 정선 태백을 거쳐서 삼척의 소망탑에 이르는 도내 폐강 지역 4개 시군을 잇는 길인데요. 이 1330이라는 것은 한백산에 있는 만왕제의 높이 1330m를 의미를 합니다. 본 행사는 과거 석탄 운반로에 있던 길을 따라서 폐강 지역의 역사와 가을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트레이 코스인데 참여는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 날 오전 9시에 김삿갓 아리랑 장터를 출발해서 영월의 운탄고도 2번과 3번 트레킹 코스를 완주를 하고요. 완주한 후에는 28회 김삿갓 문화재와 연계해서 지역 문화 먹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강원도의 중요한 자산인 운탄고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힐링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의 명승 요선암을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사진으로 담아낸 전시가 열린다고요. 자연의 신비, 또 요선암이라는 제목처럼 철학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영월의 한반도 지역 사진작가로 유명한 고주서 작가라는 분이 이번에 개인전 자연의 신비 요선암 전시를 10월 10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인 16일까지 일주일간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수천 년간 세월이 빚어낸 영월의 십경 중 한 곳인 바로 요선암의 심식과 풍경을 사진예술로 기록한 전시인데요. 이번 이제 전시는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서 자연의 유연함과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오염된 안반을 직접 닦아내면서 촬영에 임했고요. 이번 사진전에는 특히 주국영 박사의 해설로 요선암의 지질학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돌개구멍 요선암의 시간과 계절,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안반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제6회 붉은 메밀꽃 축제가 열리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는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됐는지 전해주시죠. 예, 올해 축제는 6번째인데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붉은 메밀과 코스모스로 물든 드넓은 꽃판이 꽃밭이 장관을 이루면서 포토존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동강 바이크라든지 래프팅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메밀국수, 감자떡과 같은 먹거리 장터도 함께 운영을 해서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진행이 되는데 꽃, 자연,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계절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경대학교 윤병아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